안녕하세요. 법무부인 하담 정홍철, 박영준, 최현종 변호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. 그동안 신유진 변호사님의 강한 텐션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, 오늘은 약간 다른 포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박영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. 오늘의 얘기는 그동안 진행됐던 토지보상 얘기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. 토지보상이 되고 나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은 결국 그 자리에는 아파트와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. 그런데 요즘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새로운 건축물의 하자, 즉 철근이 누락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의 토지보상과 달리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추 변호사님하고 박영준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, 저는 여기까지 하고 사라집니다.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롭게 입주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. 근데 최근의 문제들은 좀 심각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도 아니고 철근 누락이라는,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가중되는 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GS건설이 최근 철근 누락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순살자이, 통뼈캐슬, 흐르지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처럼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수많은 하자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고, 이게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. 아파트 하자 소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자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네, 하자 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집합건물법, 앞서 말씀드린 그 법률 제9조 1항을 보시면은 이 하자 담보 책임 의무 주체로서 건설 사업 주체, 즉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자 소송이라는 것은 우선 이 시행사,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서 손해배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자 보수 보증 채권이 있습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, 그리고 그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발급을 받고 보증 채권자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이 하자 보수 보증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 채권에 기해 채권자의 지위로서 보증사에게 그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을 병행해서 같이 청구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. 세대별로 따로 소송을 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.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하자 소송은 개인의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, 뭐 주차장이나 여러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까지 포함되는 하자이기 때문에요. 한 개인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공용 부분까지 같이 감정받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또 하나, 감정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.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비해서 감정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두 세대가 모여 사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단체 소송이란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,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로부터 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, 즉 하자 담보 추구권을 채권 양도 받아서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시행사, 시공사 등에게 청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의 상대방은 시행사, 시공사, 보증사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송 소요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제척기간 부분입니다. 우리 법에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 2에서 이 하자 담보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, 3년, 5년, 10년으로 공종별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공종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영구히 소멸되게 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내 권리 행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.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 담보 추구권의 귀속 주체는 어디까지나 구분 소유자이고 단체 소송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으로 채권 양도를 받아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그 소송을 대행하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청구를 시행사, 시공사 할 때 어떻게 하나요?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종합을 해가지고 시행사, 시공사에게
그냥 한 번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. 이 관리사무소는 우리 하자담보추구권의 행사 주체와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은 관리사무소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기간 내에 권리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의 하자 보수비가 다 날아가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신경 쓰셔서 2년, 3년, 5년, 10년의 기간 내에 제기를 하셔야지만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게 공종별 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네.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. 쉽게 말씀드리면 하자에도 다 이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파트 겉면이나 뭐 이렇게 도색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소멸시효가 좀 짧고 구조적인 부분이나 좀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이제 준공되고 난 뒤에 얼마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좀 괜찮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2년차 이내에 소송 제기하는 것이 사실 판결금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판결금을 소유자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아까 주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하자라는 게 공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2년차 부분은 대부분 세대 내 하자들을 의미합니다. 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 세대 내 하자들이 2년차 하자에 해당되고요. 3년차 부분 조경하자가 가장 대표적이죠. 그리고 5년차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. 사용검사 전 하자가 이 5년차 하자에 해당되게 됩니다.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설계 도면,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미시공, 변경 시공을 하는 하자가 이 사용검사 전 하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. 이 사용검사 전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백 건의 판결문을 비교를 해봤을 때, 분석을 해봤을 때 약 하자 보수비의 70%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분들께서 실제 생활을 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이 되게 되고 그 하자들은 사실 판결금의 되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에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서 이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권리 행사까지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용검사 전 하자는 1년차에 제기를 하거나 3년차에 제기를 하거나 4년차에 제기를 하거나 그 보수비의 차이는 없고요. 이미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년차 내에 제기를 했을 경우에 2년차 하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자가 포함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보수비를 높이는 방법은 2년차 때쯤 소송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. 네,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2년차 정도 됐었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사실 근데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준공해서 들어갔을 때부터 준비 잘 하셔가지고 2년차에 소송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될 것 같아요.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단 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말고 관리사무소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좀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이 관리사무소는 어디까지나 이 귀속 주체가 아니고 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어렵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신탁법 제6조에 따르면은 이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신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신탁법 제6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유추 적용을 해서 이 소송을 위한 단체의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을 항상 시행사, 시공사들이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. 근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구분 소유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이 되었고요. 다만 그 단체는 어디까지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. 관리사무소는 사실 이 하자 보수를 청구를 했을 때 소송 외에서 청구를 할 때에도 어떠한 위임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보내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 소송은 개인이 하긴 힘들다. 단체 소송이다. 그 단체 소송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대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몇백 세대 모여서 할 수 있다. 상대방은 시행사, 시공사, 보증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또 하나가 하자라는 것은 다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차 하는 게 제일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파트 하자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고 워낙 또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.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또 소식들은 저희가 조금씩 더 준비를 해서 영상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하자 소송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요. 앞으로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